네, 그럼 지금부터 민선 8기 2주년 김성재 의왕시장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홍보팀장 이윤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더운 날씨임에도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기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간담회는 국민의례 민선 8기 2주년 영상 상영 기자회견문 발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도시의 활력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시민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희망찬 내일을 준비합니다. 고천, 초평, 월암과 청계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보금자리가 만들어지고 도시 전역에 걸쳐 신도시가 조성됩니다. 노후가는 생활 환경이 정비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도시의 활력을 더합니다. 원하는 곳에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하는 교통혁명이 의왕시에서 펼쳐집니다. 인덕원 동탄선과 월곶 판교선이 도시 전역으로 이어지고 수도권을 가로지르는 GTX 노선이 의왕역에 정차합니다. 위례 과천선이 의왕까지 연장되길 바라는 간절한 바람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과 희망이 철도를 타고 의왕으로 향하고 시민들의 꿈은 철도를 따라 더 멀리 퍼져갈 것입니다. 누구나 꿈을 꾸고 그 꿈을 활짝 펼 수 있도록 의왕시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진로와 학습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학생들이 쾌적한 학습 환경에서 미래를 준비하면서 의왕시 교육 경쟁력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아우르는 평생교육 정책을 통해 시민들의 작은 꿈까지 아우르며 더 가치 있는 내일로 나아갑니다. 사람은 보고 듣고 느끼는 경험들을 통해 성장해 나갑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을 문화라고 부릅니다. 다양한 문화와 예술 활동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공간이 새롭게 생겨납니다. 자연의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호흡하며 자신을 돌보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한 명 한 명이 문화를 통해 성장하고 누구나 삶의 여유를 누리는 도시, 바로 의왕입니다. 아이를 잘 키워낼 수 있다는 자신감, 노후가 행복할 수 있다는 확신, 장애에 대한 편견 없는 시선과 어렵고 힘든 이웃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용기까지 의왕시에는 배려가 가득합니다. 아이를 다 함께 한마음으로 키우고 어르신을 공경합니다. 다시 한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일상 속 사소하지만 행복한 순간들을 선사합니다.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주거 환경, 그곳이 도시의 역할이라고 의왕은 생각합니다. 민선 8기 출범, 시민과 함께한 2년, 의왕시의 발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7개의 비전과 81개의 약속은 시민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모두가 사랑하는 도시, 모두가 편안한 도시, 모두가 배우고 경험하며 성장하는 도시,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도시 의왕시, 시민과 함께 다시 한번 힘차게 달려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재 시장님의 기자회견문 발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단상 앞쪽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존경하는 의왕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성계 의왕시장입니다. 오늘 취임 2주년을 맞이해서 기자간담회를 하게 됐는데 이렇게 많은 기자분들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자주 해야 되겠네요. 네, 이렇게 또 많은 관심과 수고를 보내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민선 8기 취임 인사를 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과 지원 덕분에 그동안에 우리 의왕시가 많은 발전을 이루었고 또 시민사회가 활기에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우리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은 우리 천여명 공직자들이 함께 의왕시 발전에 힘차게 뛰어왔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시민들에게 약속드린 총 81개의 공약사업 중에서 현재 34개의 사업들을 마무리를 했고 76%의 공약 이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의왕시가 대내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전국 기초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2022년 매니페스토 약속 대상에서 최우수상을 2023년 공약 실천계획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A 등급을 받은 데 이어서 금년도에는 2024년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SA 등급을 달성해서 공약의 수립부터 실천계획 이행 실적까지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3년 연속 SA 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31개의 경기도 시군 중에서 3개 시에 불과해서 우리 의왕시의 상위 10%에 속할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여기를 좀 환하게 좀 약간 좀 조명을 그래요. 예.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예. 또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대한민국 국토대전에서 2022년 국무총리상을 2023년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체육 분야의 발전도 눈에 띄었습니다. 시승격 33년 만에 처음으로 2022년 제68회 경기도 체육대회에서 2부 종합우승을 이뤄냈고 금년에 또다시 종합우승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 지난 2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2023년 전국 지역안전지수에서 우리 시가 모든 분야에서 1, 2등급을 달성해 대한민국에서 우리 의왕시가 가장 안전한 도시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고무적인 것은 시민들이 오랫동안 바래왔던 수건사업이 하나씩 해결되고 시민 편익 사업들을 통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우리 문화예술인들의 20여 년 수건이었던 의왕문화예술회관이 드디어 금년 2월 첫 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벽우면리 주민들이 그토록 원했던 백운호수 초중통합학교 설립도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었지만 다 해결했고 지난 5월 경기도 투자심사를 통과해 202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순탄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로 되어가기 위한 노력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진로 진학 고민을 해결하기에 지난 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진로 진학 상담센터는 참여자들의 98%가 만족한다고 응답할 정도로 호평을 받고 있고 실제로 우리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성장기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소년 스마트 건강관리 사업도 성공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의왕교육지원청 독립신설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도 적극적으로 나서왔습니다.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 외에 방과후 다함께 돌봄센터 6개소를 확충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가정의 산후조리비와 산모 건강관리사 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우리 시만의 독특한 의왕형 어린이집 모델을 개발하여 지금 많은 학부모와 어린이집의 원장 선생님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호평을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잘 시행이 되고 있고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에도 힘써 양질의 보육 서비스와 함께 보육의 공공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삶이 더 활기차고 풍요롭게 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포일 숲속공원에 맨발로 걷는 황토길을 조성해서 전국적으로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핀란드의 유명한 캐릭터인 무민을 테마로 한 우왕 무민공원을 조성하여 아이들이 좋아하는 어린이 공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 냉온열 의자 설치를 통해 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고 보존 코미센터를 개관하여 가족들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택시 쉼터를 조성하여 택시기사분들의 오랜 수건을 해결해 드렸습니다.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노인버스 무료 승차 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8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분들에게는 매월 10만 원의 복지카드를 지원해서 어르신들이 건강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장애인들 위한 힐링쉼터 3개소를 개소했고 단기 거주 시설을 개소해서 장애인들의 문화여가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우왕시는 이제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나아갈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우왕시가 전국 최고 도시로 발돋우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 전역에서 펼쳐지는 대규모의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우왕시 전체가 하나의 신도시로 변모할 것입니다. 우리 우왕시에서는 곳곳에서 도시 재개발, 재건축 등 다양한 사업들이 현재 14개소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 외에도 우리 우왕시의 자체 도시개발 사업, LH 추진하는 도시개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LH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고천지구와 초평지구는 내년까지 조성이 마무리될 예정이며 어람지구와 청계이지구는 2026년까지 부지 조성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우왕, 금포, 안산 3기 신도시는 우왕시에만 약 1만 4천 세대가 들어서는 대규모의 도시개발 사업인 만큼 LH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도시개발 사업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 오메기지구 도시개발 사업과 왕곡복합타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메기지구 도시개발 사업으로 약 3천 세대의 주거단지와 체육공원, 스포츠센터를 조성하고 왕곡복합타운 사업으로 약 5천 세대의 친환경 주거단지와 함께 의료바이오 복합단지를 조성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은 2026년 사업 승인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내선동 예비군훈련장 시설 재배치를 통해 군부대를 주민 편의시설로 전환하고 내선동 한전자재검사처 이전 부지는 도시개발을 통해 시민들의 주거 안정에 힘쓰겠습니다. 이렇게 우왕시 전역에서 펼쳐지는 도시개발 사업들을 통해 우왕시 곳곳에 활력이 불어넣고 새로운 인구 유입과 함께 보다 생동감 있는 도시로 변화할 것입니다. 둘째, 우왕시 교통체계가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시민들의 교통 편의가 개선됩니다. 그동안 국철 1호선 우왕역밖에 없던 우왕시 철도교통 환경이 획기적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인도원 동탄선과 얼곡 판교선, GTX 신호선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어 2029년까지 총 4개의 지하철 노선이 지나는 명실상부한 철도 도시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우왕역에 정차하는 GTX 신호선은 지난 1월 착공식을 가졌고 인동선과 올반선 역시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금년 7월경 본격적인 공사가 착공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2029년 계획된 노선이 완공되면 가칭 개원외대역, 오전역,
우왕시청역, 그리고 청계 백운호수역 등 4개의 지하철역이 새롭게 들어서고 우왕시 어디서든 시민들이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3기 신도시를 비롯해 각종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신규 교통수요에 대응하고 현재 세계 승합권으로 분절된 도시 통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위례-곽전선을 우왕시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례-곽전선 우왕시 연장안은 금년 3월 경기도 철도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었고 최종적으로 내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 관련된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갈 계획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버스 노선 체계 개편 용역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사항과 민원을 해결해드리고 지하철과 시내버스, 광역버스 등 대중교통 노선이 위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주민 교통 불편 해소와 교통량 분산을 위해서 청계 IC 수원 방향 진입 램프 신설과 청계 오전 청계 간 도로를 개설하고 백운로를 확장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산업단지와 지식산업센터를 확충하고 누구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명품 자족도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포일동의 산업단지를 만들어 의료바이오단지를 유치해 과천과 판교를 잇는 지식산업벨트로 육성하겠습니다. 2025년까지 타당성 검토를 거쳐 2026년 그린벨트 해제 및 사업구역 지정을 목표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는 산업진흥원을 개소해 중소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산업 발전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취업활동 지원 및 청년 의학 자격증 응시로 지원 등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자기개발과 취업 준비에 나설 수 있는 디딤돌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우왕시민이라면 누구나 체계적인 직업교육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부곡동에 우왕 직업교육훈련센터를 설립해서 신규 일자리를 찾는 시민의 직업교육과 구직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넷째, 교육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으로 전국 최고의 교육 으뜸도시로 도약할 것입니다. 전폭적인 학교 교육경비 지원을 통해 고등학교 기숙사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를 지원하고 학력신장 프로그램 등 더 좋은 학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월합고등학교, 우성고등학교, 우왕고등학교에는 온오프라인 융합수업이 가능한 온라인 학습실을 구축해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고 고교 학점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7월 초에는 오전 커뮤니티 센터에 수학 클리닉 센터를 개소해 수학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고민을 해결하고 학업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내순동에 건립하고 있는 우왕미래교육센터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교육의 핵심 거점 공간으로 AI, 드론, AR, VR, 로봇, 자율자동차 등 미래의 학생들의 체험 공간이 될 것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6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시민들의 건강한 힐링 공간으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맨발 걷기 길을 8월 말까지 백운산 입구, 왕성호수 공원동 관내 14개소로 확대 설치해 시민들이 집 가까운 곳에서 바로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아마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수도권에 맨발 걷기 길이 조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백운호수 공원에는 내년 상반기까지 수변공연장, 다목적 잔디광장 등 다양한 여가시설을 조성하여 기존의 백운호수 생태탐방로와 무민공원과 조화롭게 어우러진 수도권 명품 호수공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청계 온토교 하부 공간에
테니스장을 조성하고 왕곡동에 올해 10월 준공을 목표로 야구장을 조성해 시민들이 마음껏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라는 명성을 토대로 여성과 노약자, 우리 아이들이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CCTV, 스마트 보안 등 스마트 화재 감지 시스템, 지능형 교통 시스템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왕시민 여러분, 민선 8기 전반기 2년이 지나고 앞으로 2년은 2030년 우리 의왕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반환점을 돌아 임기 후반기로 접어드는 만큼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마무리하고 의왕시를 새롭게 변화시킬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우리 의왕시 이상도 그만큼 높아질 것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과 지하철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교육과 복지, 문화예술, 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발전을 이루어 우리 의왕시가 2030년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더욱 힘차게 뛰겠습니다. 의왕시가 더 큰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계시는 언론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께서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궁금하시는 사항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질의응답에 앞서 잠시 자리를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는 우리 의왕시 시정과 관련해서 언론 여러분께서 궁금한 내용들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왕시가 좀 더 보완해주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도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국민의힘 강희정 부장 가운데 마이크 대가 전달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강희정 부장입니다. 네. 네,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장 살기도 도시 분석을 위해서 시장님이 엄청 노력하시는 걸 잘 알고 있는데요. 네. 문제는 지금 의회에서 네. 발목 잡기가 좀 심함을 넘어서 네. 그런 게 있다고 보이는데요. 네. 오늘 아침에 오면서도 보니까 네. 시민들이 그 시위를 하고 있는데요. 네. 가만히 그 본질을 보면 심한 상망선에 달하는 문화예술관 그런 거 관련해서 예산 편성도 네. 우리가 상식 밖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한 방안이나 대응안이나 뭐 대책 있으신지 또 하나는 다른 지자체에 가면 노왕시 저는 이제 공무원들이 시장님이 일을 엄청 밀어붙이다 보니까 피로감이 상당히 높다 이런 말을 하는데 다른 지자체 공무원들은 오히려 의왕시 공무원들이 그 복지 정책이 잘 돼 있다 그렇게 오히려 저기 좀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저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좀 그런 정책 중에는 시민들 생활하고도 또 연계되게 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리 의왕시가 작년에 머니투데이에서 오셨는데 전국에서 살기 좋은 도시 6위로 평가를 내주셨더라고요. 작년 재작년에는 25등이었는데 1년 사이에 6등까지 올라왔으니까 19단계를 뛰어넘은 굉장히 이례적인 도시로 그렇게 평가를 주셨습니다. 평가할 때 제가 알기로는 우리 특히 주민들 주거 만족도, 다양한 교육과 복지, 문화예술 이런 만족도를 다 평가하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시에서도 다양한 또 발전도 있었고, 또 주민들의 체감하는 만족도 높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잘 순탄했는데, 최근에 갑자기 우리 의왕시가 의회 고도가 국민의힘이 4명, 그 다음에 민주당이 3명, 당초에는 이게 4대3, 여대 야수였는데, 그 중에 국민의힘 한 분의 의원께서 탈당을 하고 저쪽으로 가고, 그래서 포기만 했다 하면은 이쪽에 같이 손들어 버리니까는 이게 지금 현재는 요소야대가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또 힘들고, 제가 그걸 이제 보면서, 우리 이제 뭐 중앙 정치도 그러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이 여소야대 정부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윤석열 정부가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에, 저기 가운데. 네. 네,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을 이제 저도 요즘 이제 경험하고, 제가 민선 5, 6기 할 때는 민주당 이제 시장으로서 그때는 그런 어려움이 없이 했었는데, 저는 사실 제가 3선 했지만은 가장 이런 의회와 관계에서 어려운 상황을 직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의 또 제1번 공약이었던 오메기 사업도 원래는 PFV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걸 막 반대를 해가지고 경기도시공사인 GH 이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그쪽으로 이제 넘겨놨는데 뭐 GH에서는 이제 아직 답도 없고 그래서 좀 지연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문화예술예관 20년간의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 문화예술예관 예산을 220억 원을 올렸는데 그 중에서 170억 원을 삭감해버리고 50억 원만 9월까지만 해라라고 쪼개기 예산을 또 이렇게 해주고 또 여러 가지 사업 예산들 아주 많이 잘라버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막 분노를 하고 시민들이 어떤 보면은 다 이게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된 문화예술회관은 우리 문화예술인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그 문화예술회관을 통해 가지고 자긍심 높아지고 문화예술에 또 품격 높아질 수 있는 사업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핑계에 대해서 이렇게 자르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일단 어찌 됐든 간에 그래도 우리 시와 의회가 시민들을 위해서 협치를 해야만이 시민들에게 궁극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도 시장으로서 지속적으로 협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러한 예산 삭감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사업 설명, 명분력 있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거기서 잘 나가도록 하고 또 시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또 의회를 설득하고 그러한 방안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민선 5, 6기 때도 그랬었고 이제 많은 사업들이 있고 사실 우리 의왕시는 그린벨트가 민선 5기 시장 취임할 때 약 89%였습니다. 전국에서 그린벨트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였었는데 그 이후로 백운밸리, 장안지구, 산업단지 등 많은 도시개발 사업 그리고 LH를 통한 이 많은 도시개발 사업들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83%까지 한 6% 떨어져서 6%, 여의도 면적만 한 90만 평 정도를 해제했고, 상기 신도시가 작년에 발표했는데 이것까지 한 70만 평 정도가 해제가 되면은 그린벨트 비율이 79% 정도까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이제 사업들 했고, 교육과 복지 이런 사업도 많이 했고, 특히 노인복지라든가 이런 장애인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최고 수준이라고 이제 평가도 받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굉장히 짧은 기간 내에 빠른 속도로 발전하게 된 것은 제가 봐서는 우리 공직자들, 지금 현재 1,000명의 공직자들이 그만큼 열정적으로 일을 해줬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같이 조그만 도시의 이 발전의 욕구는 공무원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시민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우리 공무원들한테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이렇게 많이 일을 하다 보니까는 공무원들이 또 힘들기도 했겠지만은 사실 저도 공무원 생활을 했지만은 편안하다고 해서 이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조금 힘들어도 이렇게 성과가 있고 보람이 있을 때 공무원으로서 자긍심도 높아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대신에 그렇게 열심히 일한 만큼 우리 공무원 복지도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고 해서 승진이라든가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의 힐링 배낭여행이라든가 그리고 금년 초에는 제주도에 또 이렇게 연찬
또 2박 3일로 가가지고 공무원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그랬는데 그런 이제 공무원들의 복지 후생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 써가지고 우리 시민들도 좋고 우리 공무원들도 이렇게 정말 자긍심 갖고 이룰 수 있는 그런 공직문화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특히 이 여러 가지 시민들 체감할 수 있는 버스 내원열 의자 설치하는 거라든가 또 80세 이상 어르신들 10만 원권 복지카드를 드려가지고 그 복지카드를 가지고서 우리 그 노인분들이 맛있는 이렇게 식당에 가서 식사도 사드시고 고기도 사드시고 하면서 요즘 우리 어르신 보면 얼굴빛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그 다음에 65세 이상 어르신들 버스 무료 승차 이런 이제 생활과 이렇게 직접 관련되는 그런 사업들이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고 특히 제가 이 황토길 조성하는 거 그거 이 어떤 어른분이 저한테 건의해가지고 한번 제가 만들어 봤는데 야 이게 생각보다 너무너무 아주 인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포입속의 그 수석공원에 조그맣게 만들었는데 이게 전국적인 명소가 돼가지고 전국 각지에서 일부러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맨발걷기 운동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민들한테 그 황토길 기장식 날 앞으로 우리 우왕시 6개동 모든 동에 맨발걷기 길을 다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약속을 드렸고 그래서 쭉 이렇게 그동안 6개동을 어디 맨발걷기 할 데가 없나 이렇게 쭉 살펴봐가지고 14군데를 찾았어요. 14군데를 찾아가지고 14군데 중에서 6군데는 황토길을 조성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또 이제 공원에 황토길은 기본적으로 막 수속으로 그늘이 다 져야 되거든요. 햇빛을 받으면 금방 이렇게 딱딱해져 버려요. 그러니까는 그런 데는 그늘이 있는 수속길은 황토길을 만들어주고 그렇지 않는 이제 공원 같은 데는 또 마사토 이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 바라산 임도길, 바라산 둘레길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기존에 이제 맨발길 하신 분들 많다고 2km 되는데 거기는 바닥을 다 이렇게 더 깔끔히 정비해주고 돌멩이들 다 치우고 그렇게 해서 또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이 시민들이 좋아하는 건강과 관련되는 황토길, 맨발걷기 길 이런 것들을 시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많이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됐고 제가 한 6개월 전인가 우리 국민의힘 자치단체 모임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걸 제안했어요. 이거 정말 돈도 많이 안 들어가고 시민들의 그 만족도는 몇 배가 되는 정말 좋은 정책이니까는 다 해보시라고 해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모든 지자체가 전부 다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황경화 네, 안녕하세요. 공주시민 예대인에서 홍장하 기자입니다. 네. 먼저 시민과 함께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힘차게 뛰고 있는 우왕 민서 8기 시장님 취임 2주년을 진심으로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취임 2년 동안 시장님의 공학 사업 중 76%를 달성할 정도로 탁월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른 성과보다 연고, 나이, 성별, 정치적 성향들을 이해관계를 다 떠나서 지역 주민이 하나로 이렇게 통합하고 경기도 체육대 종합우승을 거둔 것을 지역 주민들은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왕시 주요 5대 비전에 대해 잘 결정을 했습니다. 네. 5대 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시장님께서 바라보는 우왕시 인구 변화 추이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현재 이제 제가 아까 작년에 이 사교도시 6위로 이제 평가를 했다고 그랬는데 우리 우왕시에 이제 가장 결정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지하철입니다. 지하철. 우왕역, 국철 1호선 우왕역 하나밖에 없는데 앞으로 지하철을 확충해 나가면 전국 1등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지난 20여 년 동안의 수건 사업이 최근에 싹 이렇게 해결이 되고 GTX 신호선 우왕역 정차하는 것이 금년 1월 달에 착공을 했고 인도권 동탄선과 올곶 판교선 복선전철 사업이 동시 추진되고 있는데 약간 이제 착공이 좀 늦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준비 단계 행정차 다 마무리됐고 지금 이제 시험적 굴착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는 본격적인 착공이 이루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사업들이 쫙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도시개발 사업들이 좀 우리 조그만 도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제
뭐 재개발, 재건축 이 14군데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 도시개발 사업이 LH가 하고 있는 것이 5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뭐 그 전에 백원밸리라든가 장안지구 산업단지 이런 것은 자체해 놓고 이렇게 이 5개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포일산업단지와 그리고 이 왕복 복합타운, 오메기지구, 또 신규 도시개발 사업들이 또 추진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2030년까지 되면은 지하철은 2029년까지 다 이렇게 마무리되고, 2030년까지 되면은 3기 신도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이 LH 4개 사업들, 이런 것들도 이제 다 마무리가 될 겁니다. 3기 신도시까지 다 마무리가 되는 2032년쯤 되면은 우리 의왕시 인구가 현재 16만 명에서 한 25만 명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쪽에 스포츠 서울 저성. 네, 스포츠 서울 장승 기자입니다. 시장님께서 기자회견을 통해 갖고 후일동에 산업단지를 만들어 의료, 바이오 단지를 유치해 과천과 판교를 잇는 지식산업대를 육성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주도할 기관으로 내년 3반기에 의왕산업진흥원이 문을 열겠다고 하셨는데, 네. 시장님께서 생각하신 조직 구성 방안과 그리고 구체적인 역할, 그게 궁금합니다. 어떤 거예요? 의왕산업진흥원에 대한 네. 조직 구성과 조직 구성은요, 예. 지금 현재 산업진흥원이 사실은 이제 우리 의왕시 인구가 16만 명이니까는 산업진흥원을 설립하는 게 좀 시기상조가 되지 않겠냐라는 이제 그런 경기도에서 이제 뭐 타당성 평가도 쭉 절차를 밟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의왕시가 최근에 굉장히 역동적으로 막 변화 발전하고 있고, 많은 또 이렇게 기업들이 유치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은 이게 산업과 관련해서 저쪽 부곡동의 의왕 테크노파크 산업단지가 우리 의왕시의 첫 번째로 산업단지를 제가 조성했잖아요. 그리고 저쪽에 포일 수성마을을 조성하면서 인도권 IT밸리, 농협 IT 전산센터, 청계 에이스타워, 그리고 일본 덴소 인터내셔널 코리아를 또 유출했어요. 유출해가지고 거기도 보면은 이제 또 많은 또 기업들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또 이번에 저쪽에 이 초평동에 퀀텀 지식산업센터가 또 대규모로 인동 IT밸리만큼 큰 규모로 지금 이제 조성이 돼가지고 이제 입주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보니까는 그런 기업들이 쭉 들어오니까는 이 도시개발할 때 아파트만 지면은 베드타운이 되는 거예요, 베드타운이. 세수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거기 복지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이렇게 도시지원시설을 통해서 지식산업센터를 만들고, 산업단지를 만들고 해서 기업들을 유치하니까는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또 세수도 많아지고, 지역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되더라고요. 특히, 포일동의, 그쪽 인동 IT밸리, 그쪽은 당초에 그 바로 앞에 노원총사가, 이전에 가기 전에 노원총사가 그 지역을 먹여 살렸거든요. 농어종사가 나주를 딱 이전에 가면서 지역경이 푹 꺼졌어요. 그렇게 했는 몇 년 동안에. 그런데 이걸 인동 IT밸리 유치하고, 청계 에이스타워 유치하고, 농협 IT 전산센터 들어오고 하니까는 지역경제가 농어종 있을 때보다 지금 한 2배, 3배는 더 활성화됐어요. 그때 이 코로나 때 굉장히 전체적으로 막 분위기에 침체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도 그 동네는 굉장히 활성화된, 아침에 막 이 직원들이 테이크아웃 뭐 커피 한다고 커피점 앞에서 막 줄 서 있고, 그 다음 점심 때 막 북적북적하고, 저녁 때도 술집이라든지 점이 굉장히 북적북적하고, 그런 거 보면서, 야, 이게 바로 도시개발의 핵심이다. 이 도시개발할 때 아파트만 짓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자주도시를 만들 수 있는 기업들 유치하고 그런 토대를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서 제가 할 때 항상 이런 것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산업진흥원 설립하는 것도 그 의왕시의 경우에는 타당성이 있다라고 이제 경기를 승인을 받았고, 해서 내년 한 3월쯤까지 이제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이제 뭐 채용되고 하는데, 직원 수는 뭐 약 한 30명 정도 하고, 이렇게 이 산업진흥원 또 원장도 이렇게 채용을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기업 활동도 했고 이런 쪽에 많은 경험과 경륜이 있는 분을 이렇게 해서 그 산업진흥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의왕시의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중소기업들 그리고 창업기업들, 청년기업들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그러면서 우리 의왕시의 산업을 육성하는 그런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서 이상현 기자가 지난 14일 의왕시가 2024년 10회 LNG 효율 대상 시상식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을 우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상시는 전국 최초로 백월호수에 탄소 중립 공원을 조성 및 친환경 자동차 충전 인프라 확충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한 아직 알려지지 않은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시장님께서 지향하는 친환경 정책 기조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 기후위기가 기후재앙이 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금년도에도 막 벌써 날씨가 30도를 6월달인데 오르내리고, 원래 이 30도를 기온이 오르는 것은 한 20년, 30년까지 보더라도 7월 20일 이후에 이렇게 나타났는데, 언제부턴가 6월 20일 때도 나타나고, 금년도에는 5월 10일 날 32도, 3도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몇 년 있으면은 또 4월달 내려올거예요. 몇 년 있으면 3월달 내려올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완전 ILT 기후이 돼가지고 여름하고 겨울만 있고 봄, 가을은 잠깐 이렇게 가도기로 한 20일이나 있다가 금방 겨울인가 했더니 여름이 돼버리고 이런 이제 상황이 될 거고 특히 또 여름이 뜨거워지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정말 위기의식을 저도 이런 친환경 탄소 중립이나 이런 쪽을 잘 모르거든요. 잘 모르는데 이런 것을 직접 이렇게 피부로 막 느끼고 있잖아요. 야,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50년 뒤에는 야, 우리 아이들 세대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인도를 한 20년 전인가 그렇게 한번 갔었는데 그때 인도가 델리가 44도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때 갈 때 여름에 갔었는데 야, 이렇게 더운데 어떻게 사나. 그런데 이 더위에도 이 골프를 치는 놈들이 있대요. 누가 골프 치나 했더니 한국 사람들은 그 뜨거운 날씨에도 골프 친다 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 아주 독한 사람들이요. 그런데 44도, 45도 되는데 최근에는 인도가 금년도에는 한 50도까지 오르내릴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보다 한 5도가 올라갔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평균 32도 되는데 금년에는 한 40도까지도 올라올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당장 기후위기, 기후재앙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생활, 이런 것들을 아주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하고, 이제 이런 것을 위기를 느껴도 어떻게 해야 될지, 탄소 중립을 시정해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탄소 중립 관련 교육을 다 시켜주는 거. 그런 게 에코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시민들 대상으로 그런 교육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아까 이 의왕형 어린이집 모델을 갖다 만들었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제 세 가지 이용을 해서 우리 의왕시는 산과 호수 이런 자연이 있잖아요. 그런 이제 친환경 그런 좋은 산에 가서 생태교육 받는 거.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와 관련된 탄소 중립 교육을 우리 아이들 4살, 5살 뭘 알겠어요? 그때부터 이런 것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교육도 시켜주고, 그리고 특히 이제 전기차, 화석연료, 석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이 탄소 이런 이제 부분이 굉장히 심각해지는데 이런 이제 전기차에 이런 것도 이제 더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더 지원해주고, 무엇보다도 도시개발을 좀 많이 하잖아요. 도시개발을 하면은 도시개발과 관련해서 이 친환경 도시개발. 그래서 지금 우리 의왕시는 다행히 산이 한
한 60% 가까이 됩니다. 60%. 거의 3분의 2 가까이 되잖아요. 그린벨트가 아예 또 많고 이제 푼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한 75%까지 풀면은 이제 거의 다 이렇게 풀고 더 이상 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인구도 한 25만 명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좋은 인구를 갖고, 그 정도를 이제 유지를 하는데, 이 자연환경, 우리는 벽온호수와 왕성호수 2개 호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수은 이제 6개 산이 있고, 29개의 소하천들이 있거든요. 그런 이 자연환경 그대로 살리면서 친환경 도시 개발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숲속마을이 그려있고, 청계마을이 그려있고, 백운밸리 그 도시개발 사업이 그랬고, 장안주구 도시개발 사업이 이 다 산속에 있는 친환경 도시개발이거든요. 특히 백운밸리는 그 안에 있는 소하천 4개를 하천을 다 살려가지고 그 옆에서 시민들을 막 산책하고 백운호수 또 이게 상태 탐방하고 연결시켜서 그렇게 오고.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산책로 가면은 밖에 나오면 막 개구리가 벌벌벌 막 이렇게 울고 아침에는 이제 새들이 짹짹짹 그리고 막 그리고 그러니까는 그 소리를 듣고 밖에 나서 산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낮에 받았던 스트레스잖아요. 막 열받고 이런 것들이 그 딱 산책해가지고 1시간 정도 이렇게 싹 이렇게 와이프하고 손잡고 딱 하잖아요. 그러면은 자연 속에서 그게 자연히 이렇게 정화되는 게 있잖아요. 치유되는 그런 느낌 받아요. 야, 정말 우리 왕씨 좋다. 응? 정말 좋다. 이제 그런 것들이 백운벌리는 이 환경 해소했다 그러는데 그것은 택도 없는 소리고요. 이 백운밸리는 이 용적률이 143%, 보통 180%가 LH산 것이 저밀도로는데 180%로 도시개발합니다. 근데 이 백운밸리는 143%라는 저밀도에 굉장히 친환경적인, 그렇게 해가지고, 야, 수도권에서 이렇게 자연환경이 좋은, 그런 주거단지 산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가. 그래서 특히나 이 도시개발 때 친환경 도시개발을 하는데 특히 역점을 두어서 아까 이제 무민공원 같은 경우도 거기 탄소 중립 관련된 도시재생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 SKB 권유를 네, 그 다음에 바로 민선 네. 8기 2주년 축하드리고요. 네. 아까 오메기 지구 좀 말씀하셔서 네. 추가적으로 좀 여쭤보려고요. 네. 오늘 말씀하신 거 보면 26년도에 사업 승인 목표로 하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시의회에서는 이거를 민간보다는 뭐 이제 GH나 이쪽에 하기를 바라는 입장인 거잖아요. 네. 시장님 계획대로라면 이 민간 주도 방식을 계속 고수하시면서 시의회를 설득하실 건지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이 오메기 지구를 민간 주도로 해야만 하는 이유가 뭔지 좀 간단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그 오메기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해서 의왕도시공사의 이 출자금을 이렇게 250억을 이제 하려고 했는데 그걸 부결시켜가지고 안 됐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도시개발법이 또 개정이 돼가지고 250억이 아니고 그 10%, 그것의 10%인 25억만 있으면은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제는 의회의 승인 없이도 할 수 있는 그런 구도로 됐어요. 구도로 됐는데 이 민관 PFV 사업은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위험도 있는데 우리 대표적으로 백운밸리가 민간 PFV 사업으로 추진해가지고 성공한 사업이고 그런데 거기서 개발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민간이 또 많이 가졌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제2대장동이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비난하신 분도 있는데 대장동하고 제가 여기 계시니까 이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게요. 공개적으로. 대장동하고 우리 백운밸리는 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유사하고 백운밸리 사업을 이 토대로 해가지고 대장동이 벤치마킹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1년 반 뒤에 성남도시공사도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 이 공모하는 데 있어서 공모지침서도 가다 보고 베끼고 다 한 80% 이상은 보고 베낀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를 딱 틀어버렸어요. 우리 백운밸리 사업구도하고 대장동 이 사업구도 틀린 게 뭐냐면은 사업이익 배당 구도, 사업이익을 배당하는 구조를 딱 틀어버렸는데 우리 의왕도시공사는 의왕시에는 배당을 어떻게 했냐면은 이 균등 배당. 그래서 100% 보통주예요. 주식이 100% 보통주고 자기 지분이 의왕도시공사 49%, 그 다음에 의왕도시공사 1%에서 50% 플러스 한주가 거기서 이제 공공이 되고 그래서 50%가 되면
그 수익이 나면 50% 수익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자기가 이 지분이 16%다, 민간 사업자가 16%만큼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2%만 가져가는 거예요. 균등배분. 그런데 대장동 사업은 불균등 배분이에요. 불균등 배분. 거기는 우선주하고 보통주로 나눠요. 우선주, 보통주로 나눠가지고 성남도시공사 금융기관은 우선주로 딱히 분류하고, 그 다음 민간 투자 사업자들 7%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보통주로 분류를 해요. 그래 우선주에서 먼저 배당을 했죠. 성남도시공사 우선주 1,820억 원이라는 배당 한도를 딱 정해놓고 그걸 딱 우선적으로 배당해줘요. 금융기관은 50%, 그 다음에 43%의 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은 그냥 자기 수수료만 가져가는 정도로 해가지고 배당 거의 없고, 나머지 7%가 이 배당으로 다 나오면 남은 것을 7%의 민간 투자자가 전부 다 가져가는 1,820억 원의 성남도시공사는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820억 원을 가져가고 나머지는 수천억, 거의 한 8천억 정도 이상을 민간 개인 투자자들이 가져가는데 화천대유, 천화동인이라는 개인 투자자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7%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냐면은 성남도시공사는 50%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한 18%밖에 배당을 못 가져가고, 이 천화동이 화천대유의 7%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7%에 가지고 있는데 80%의 이상의 그것을 투자 수익을 가져가는 굉장히 불균등한 그래서 그게 바로 특혜다. 이런 그 특혜를 만들어준 설계하는 사람이 누구냐, 기획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지금 막 계속 이제 조사받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대장동 사건의 핵심입니다. 핵심이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그냥 오늘 기회가 있으니까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어메이즈 도시개발 사업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제가 민간 PFV 사업으로 안 오고, 그렇다고 지지도 않을 것 같아요. 제3의 방식을 하는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는 죄송하지만 그것을, 시기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는 양해해 주시고, 금년 말 정도 되면은, 그걸 딱 이게 오픈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주간 현대신문 경기 브레이크 뉴스의 편집장 방송국입니다. 시장님이 앞으로 하실 주요 사업으로 5개를 제시를 하시면서 세 번째로 이제 산업단지와 지식산업센터를 합충해서 명품 자족도시를 기반을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네. 저는 새로운 지식산업센터를 확충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미 이제 완공 단계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제대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의왕 스마트시티 퀀텀 지식산업센터는 약 1,150호가 입주 예정인데 그 중에 450호가 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계약 해제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분들이 계약 해제 소송을 제기하는, 그러니까 소송을 준비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건물이 총체적인 부실 공사다, 이렇게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송도로하고 단지도로를 연결하는 도로가 아직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반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두 가지 커다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저는 상당히 의왕시가 이런 부실에 책임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6월 10일에 사용 승인을 내주시고 바로 이제 시행사하고 시공사에서는 그 다음날 입주 예정일을 하고 지정을 해서 수요 분양유자들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그것도 저녁 시간에. 근데 당일날 수분양자가 현장에 이제 가서 찍은 사진들, 또 어제까지 저한테 이제 보내온 사진들, 이런 걸 보면 아직도 공사가 진행 중이고요. 창문이 없는 데도 많고, 크레인들이 아직도 공사 현장에 남아있거든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사용 승인을 의왕시가 내줬다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의왕시가 사용 승인을 내줌으로 해서 발생하는 수분양자들의 피해, 이런 거를 복구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하셔야지 되는
지원하시면 안 되겠는가 이런 질문 하고요. 송도로와 단지 연결도로는 언제쯤 가능한가 이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의왕시에서는 군포시설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축평동의 퀀텀 G3 센터가 굉장히 대규모로 이제 조성이 되고, 이게 민선 7기, 제가 이전에 민선 7기 때 이렇게 사업 승인이 나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사업자도 이렇게 공모를 하고 해서 한 것 같아요. 한 것 같고, 이게 당초에는 금년 2월 달에 준공 예정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뭐 수분양자하고 시행사하고 이렇게 계약에 따라서 3개월 정도는 또 이렇게 그것을 공사가 미될 경우에는 더 연장할 수 있다. 라고 해서 금년 이제 5월 말까지 하는 걸로 돼 있는데, 5월 말까지 때도 제가 그 며칠 전에 한번 가서 봤더니 이렇게 뭐 특히 뭐 창문에 유리창도 다 이렇게 덜 껴져 있고, 뭐 화장실 같은 경우도 다 이렇게 덜 정비가 됐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 수분양자들이 이제 전부 다 그 분양이 완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수분양자 중에서 또 이제 일부 분들이 이 상태에서 이렇게 절대로 사용승인을 해주면 안 된다. 라고 해서 막 데모도 오시고 저하고 면담도 신청을 하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 5월 말에 이 사용승인을 해주는 것하고 안 해주는 것하고는 굉장히 이제 뭐 이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5월 말에 이제 사용승인을 해줘버리면은 이렇게 이제 그 수분양자들이 시행사한테 유리하고 수분양자들한테는 불리하고 자기들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거나, 그러니까 이제 수분양자들이 지금 경기가 안 좋잖아요. 경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는 자기들 그때는 막 엄청나게 막 높은 경력 속에서 해가지고 그걸 다 받았는데 지금 경기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는 뭐 마이너스 P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지금 또 거기 또 이렇게 임대도 잘 이제 안 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손해가 이제 눈앞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침 이제 막 이 거리가 생긴 거죠. 그렇게 해서 절대로 해지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도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게 좀 미제는 것 같고, 특히 그것을 감리가 이렇게 검토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특검자를 이 세 분을 또 이렇게 이 건축사들을 이제 지정을 해가지고 이제 검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감리보고서 들어왔는데 감리보고서가 조금 부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특검자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특검자들도 5월 말까지는 이건 안 된다, 준비가 안 됐다. 라고 해서 이제 더 보완해라. 그래가지고 뭐 그쪽에서 시행사하고 시공사가, 이렇게 뭐 계속 막 이 늦은 시간까지, 야간 시간까지 오고 막, 그래서 많이 보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6월 10일인가 11일 날 우리가 사용 승인을 해줬는데, 그때까지 해서 이제 어느 정도 다 이렇게 됐고, 100% 완벽이 되지 않았겠죠. 그렇게 했는데 특검자들이 이 정도면은 그래도 이제 사용 승인을 해줘도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겠다라고 의견이 들어왔고,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특검자들, 전문가들 의견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우리 공무원들 의견보다는 특검자들의 의견에 따라서 특검자들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도 절대 늦을 수 없는 거고, 특검자들이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때 이제 사용 승인을 해준 겁니다. 해준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지속적으로 감독해가지고, 아직도 이제 미제는 부분들, 그러니까 뭐 유리창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창문, 이런 것도 더 이렇게 마지막 마무리 작업을 더 이제 절차 3차 해야 되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일단 이제 다 1차 정은 다 끝났지만은 절차 3차 해야 되면서 더 확실하게 하도록 이제 감독을 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옆에 있는 송부로의 길을 이렇게 지금 현재는 공공부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군포시에서 도시계획 시설로 도로로 바꿔줘야 되는데, 군포시장님이 지금 현재 3기 신도시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LH한테 뭘 받아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송부로 쭉 끝난 데 가가지고 거기 무슨 몇 번 도로에 지하차도를 갖다가 만들어주라. 확답을 해라. LH에서 지금 확답할 수 없다. 근데 그거 가지고 계속 밀고 당기고, 제가 군포시장한테도 부탁했더니 좀만 기다리라고 그냥 바로 해낼 겁니다. 해놓고는 뭐 요즘에는 좀 이 LH가 말 안 들으니까 좀 더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그래요.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군포시하고 이제 뭐 그런 LH와 관계이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3기 신도시에 광역교통 개선 대책비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1조 한 6천억 정도 남짓 될 텐데, 그 3기시가 나눠가지고 본파에서 하는 거거든요. 우리 의왕시 한 40% 가야 되니까는
1조 6천억 에서 한 40% 가까운 것을 우리가 가져오고, 군포가 그 중에서 이제 30% 되나? 그 정도 될 텐데, 예, 그 정도 이제 그걸 가지고서 이제 분파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해를 잘 못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범위 내에서 자기들 한다고 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동의해 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군포시하고 잘 협의해가지고, 이것도 가능하면은 좀 빨리 군포시의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해야 될 그 문제지만은, 이것은 직접 우리 의왕 시민한테 피해를 주는 거니까는, 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구를 할 계획입니다. 네, 신한뉴스 오태우 기자입니다. 의왕 시장님 민선 8기 2주년 축하드리고요. 지금 시장님께서 앞전 질문에서 기후 문제, 환경 문제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그 황토길 문제 때문에 황토가 사실 전라도 지역에 많이 나는데, 이 황토를 수도권으로 실어 날리는 바람에 이 하루에 한 달에 한 동산 하나 정도가 없어진다고. 아, 그래요? 전라도 지역. 예. 그래서 이 황토길 조성이 사실은 이 작년에 이제 의왕시에서 이제 보일 수톡 그 조성을 한 2억 들여서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배운 호수 쪽으로 해서 지금 14개소를 하겠다는 계획이신데. 황토길이 그 중에 6개입니다. 황토길이 사실 이게 건강에 좋다는 의견도 있고, 건강에 뭐 특별한 적이 없다 이런 의견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황토 유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마사를 섞는다든가 아니면 또 모래로 한다든가 이런 지자체들도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원래 대전시의 대전 쪽에 그 계곡산에 이 황토길이 제일 조성이 됐는데 지금 사실 그게 폐쇄 직전이에요. 왜냐하면 유지관리비가 워낙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시장님께서 이게 뭐 예산이 적게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가랑비에 붙였는다고 14개 소에 매달마다 약 한 달에 한 3번 정도 이 석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 번에 100만 원씩만 잡아도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황토길 조성 문제가 경기도 각 지자체에서 지금 상당히 붐이 좀 일어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고 뭐 자기 집 앞마당에 다 사실 설치해 놓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동네마다 하나씩 다 설치한다는 것은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좀 심도 있게 좀 한번 고려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걸 의견 주시고. 제가 아까 14개소의 맨발 걷기길 중에 6개가 황토길로 오는 거거든요. 14개 중에서 6개가 황토길로 오고 나머지의 8개소는 기존에 있는 그 산 속에 있는 그런 이제 걷는 길, 그리고 그 전부터 막 이렇게 걷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가서 봤더니 막 돌멩이가 막 튀어나온 것도 있고 막 이게 좀 바닥이 투박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다 돌멩이 다 파내고 그리고 또 필요도 하면 마사토나 또 마사토도 제가 이번에 하기 전에다 했더니 마사토를 건너도 굉장히 딱딱해요. 그래서 왜 딱딱해 했더니 하천변에 다니니까 혹시 이제 비가 많이 왔을 때 유실될까봐 경화제를 이제 섞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차라리 그냥 그 좋은 흙으로 해서 하면 낫지 않겠냐라고 해서 저희도 이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공유하고 있고요. 황토길은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뭐 계족산이라든가 뭐 대모산 황토길은 아니죠.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 군포에 수리산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동네에서 가까운데 아까 숲속 그 공원은 400m밖에 안 돼요. 400m 그냥 일반 걷는 길 200m에서 600m를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했던 게 엘센트로 아파트 단지 옆에다가 조그맣게 거기는 100m밖에 안 돼요. 100m밖에 해서 거기 그 옆에 이제 그 나무 밑에다가 이렇게 조성을 해줬고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백운 호수 교회 뒤에 백운밸리 내 거기가 거의 뭐 800m 뭐 1km 가까이 될 텐데 거기도 이렇게 거기를 좀 더 이 황토 저격장도 만들고 좀 더 이렇게 좀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황토길도 이제 지나다 보니까는 자주 바꾸니까 딱딱해지더라고요. 딱딱해지니까는 그 옆에 배수 시설 해가지고 물이 그냥 정기적으로 딱 나가서 물을 뿌려줘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는 시설도 하고 그리고 가끔 한 번씩 약간 이제 한 달에 3번씩 말씀하셨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한번 황토를 한번 싹 뒤집어가지고 말랑말랑하게 해주는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기간제를 한 2명 정도를 해가지고, 성남시도 기간제 6명인가 정이 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기간제를 해서 공공관리 기간제 이런 분들 통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이 뭐 건강이 좋냐 안 좋냐, 이제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근데 그 유튜브라든가 그리고 또 실제로 황토끼를 뭐 그런 보시면 건강이 엄청 좋아졌던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걷다 보면 특히 불면증에 좋고, 그리고 뭐 심지어는 뭐 암 환자도 암치료도 됐다고 이제 그런 분들이 그러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근데 일단은 이제 건강이 좋고 이제 걷고, 하니까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민들이 건강도시를 위해서는, 조성하는 비용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리고 유지 관리비도 어느 정도 들겠지만은, 그 정도는 우리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해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뭐 1년에 한 2억 이상 들겠습니까? 유지 관리비? 네,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한 번만. 네, 제가 답변 너무 길게 했는데 이제 간단하게 하겠어요. 다 예, 말씀하세요. 여기 앞에 먼저 하고 뒤에 두 분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탐구수 박봉석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까지 시장님을 14년 봐왔습니다. 네. 근데 시장님의 최고의 장점이 첫 번째는 추진력,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친화력입니다. 네. 시장님이 시장님을 하시면서 계속 시민과 대화할 때 저는 다 다녀봤습니다. 네. 올해는 선거철이었어요. 근데 여야 AB 후보자들을 다 발언권을 주시면서 하시는 모습이 색다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좀 전에 처음에 질문을 하셨던 국민연구 기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의회랑 관계성에 대해서. 네. 그럼 지금 이제 여야가 다릅니다. 처음에 하실 때는 여대 야수였습니다. 네. 지금은 여소 야대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는 국회의원이 없고 과천 의왕에는 이소영 의원이 계십니다. 네. 그런데 그 전에는 민주당을 하셔서 네. 국민의힘을 하시는데 이런 상황 같으면 시장님의 친화력으로 이소영 의원과 만나서 단판을 짚고 좋은 쪽에 대화를 한다면 제 생각할 때 네. 얼마든지 의회 정도는 풀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하나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인구 25만이 되다 보면은 여기 우리 들어올 때 보면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서울에 가는 관문이 수원과 의왕인데 수원보다는 의왕은 고속도로에서 만나는 길이 의왕에 있습니다. 네. 그럼 길이 너무 많이 밀려요. 길이. 네. 그럼 국토부 주시니까 제가 생각을 할 때 여쭙고 싶은 거는 국도와 제방도에 대한 그 개념은 분명히 더 잘하실 겁니다. 그럼 내부적인 도로 확충망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좀 말씀을 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그래요. 지금 먼저 이제 첫 번째 말씀은 지금 현재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 지역의 국회의원인 저쪽에 민주당의 이소영 국회의원하고 이렇게 잘 답변을 짓고 잘 소통이 되면 좋지 않겠냐. 저도 이제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사실 그게 핵심이겠죠. 이 시의원들이 국회의원이 뭐 해라 하면은 하는 거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고, 공통권 절대적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저도 그거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우리 이소영 국회의원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오로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은, 본인도 이렇게 우리 시하고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은,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것은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로 생각했죠. 두 번째로는, 도로가 특히 전국의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의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지방의 국도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거기는 재정 자료도 17%, 16%밖에 안 되니까는 국비를 몇천억씩 해가지고 이제 과도할 정도로 많이 하는데, 오히려 수도권이 그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오히려 지방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투자가 잘 안 돼가지고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이것을 하려고 그러면은, 대부분이 그 시군 자치단체에서 그 돈을 대부분 내야 됩니다. 광역 자치단체에서 조금 일부 되고, 국비 지원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LH라든가 이런 이제 도시개발 사업 할 때, 그때 이제 같이 끼워가지고, 광역 교통 개선 대책 사업으로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상기 신도시를 할 때, 일단 상기 신도시 그쪽에 왕성호수 쪽에서부터 해가지고 일본 국도까지
그쪽으로 해서 도로를 하나 손을 만들고, 그리고 지금 우리 우왕시가 아까 3개 생활권역으로 분절됐다고 했잖아요. 청계동, 예송, 일리동 하나 권역, 오동, 고촌동 하나 권역, 부호도 하나 권역인데, 이 3개의 권역이 분절되는데 이것을 이 통합 연결시키는 것이 큰 과제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연결시킬 수 있는 도로를 만드는 게, 아까 지하철 위례 과천에서 연장하는 게 그 중요한 역할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그 인도원 동탄선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하철로서는 이제 통합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좀 되고 있잖아요. 도로가 더 중요한데, 도로 부분은 상기 신도시를 할 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오명기지구 왕복 복합타운을 할 때 또 그 도로를 또 이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계하고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게 되면은 청계동에서부터 오동, 고촌동, 부호동으로 다 연결되는 통합이 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만들어지는 거죠. 사실은 저도 이것을 좀 제도적으로 중앙정부에다가 좀 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가지고 지방의 국도 전원은 이런 데만 신경 쓰지 말고 수도권에 있는 교통체증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니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앙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인 지원할 수 있는 그 어떤 제도 개선, 그런 것을 국회의원들 이런 분들 좀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한 분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더 하시오, 또 계속 하시오. 네, 데일리가 이기입니다. 의왕시 하면 외부에서 봤을 때 일본 국도 옆에 있는 작은 도시 이런 인식이 좀 네.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장님은 내리 삼선은 아니지만 네, 삼선 시장입니다. 누구보다도 의왕시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네. 앞으로 비전을 잘 그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의왕 했을 때 전국에서 아니면 뭐 전 세계적으로라도 이거다 할 수 있는 어떤 브랜드 이미지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혹시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어떤 것이며 의를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네. 우리 이제 의왕시가 사실은 그 인지도도 한 10여 년 가면 인지도도 약하고, 그 지방에 가서 의왕에 산다 하면 의왕이 어디 있대요? 막 그러면서, 하는 이제 굉장히 열악한 그런 도시였죠. 그린벨트도 거의 90% 가까이 되고, 그래서 1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까 정부 사기업률 위기까지 올랐다고 하는데, 그때는 100등 안에도 못 들었을 게 100등 안에도. 지금 수도권 안에 있는 도시 중에서도 보면은 100등 밖에 있는 도시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듯이 우리 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많이 일으켰는데, 제가 이 민선 5기, 6기 시장을 하면서, 특히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의왕시를 존재감 높고, 인지도 낮은 이 도시를 뭘로 이렇게 특화시켜야 좋을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우리는 의왕시는 자연환경이 좋지. 그리고 2개의 호수가 있지. 2개의 호수. 백운호수와 왕송호수. 이제 저수지를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호수를 다 이름 바꿨고, 특히 왕송호수는 우리 왕시민도 잘 모르는 그런 저수지였어요. 이제 백운호수는 그래도 수도권에 많은 시민들 알고 있고, 우왕은 몰라도 백운호수를 아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근데 이 2개, 완양이도 없고, 인근에 이제 많은 시들이 호수 하나도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 2개의 호수를 잘 살려가지고, 2개의 호수가 있는 도시. 더 트윈 레이크 시티. 2개의 호수 도시. 춘천 오관도시가 아니고, 수도권에 2개의 호수가 있는 아름다운 도시. 2개의 호수 도시. 그래서 이 백운호수하고 왕송호수를 집중적으로 한번 이렇게 특화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제가 백운호수도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했지만은 특히 이제 처음에는 왕송호수, 이름 없는 왕송호수를 특화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레일바이크를 만들고, 그 왕송 저수지가 그때 이제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관리가 안 돼가지고 막 퇴적 원이들 막 쌓이고 막 완전 오염된 저수지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수질이 1, 2, 3, 4, 5등급이 가장 나쁨인데, 가장 나쁨도 안 되는 더 나쁜 등의 등급. 그런 것을 레일바이크를 만들면은 일단 수질도 개선하고, 그럼 냄새 나고 막 여름철에 녹조 냄새 나고, 그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이 수질 개선하자. 라고 해가지고 제가 지속적으로, 제가 이제 수질 개선 이쪽은 전혀 문의아니었잖아요.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보고 막 누가 좋다고 하면은 와서 쌈때도 와서 이거 제안하고 그러면 시범 좀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가지고
물순환 시스템, 태양광을 이용한 물순환 시스템도 해보고, 일단 이제 바닥에 있는 태종원들 준설을 해가지고, 농어촌공사 협조해가지고, 급비 따가지고, 다 준설하고, 그 다음에 그 생태 습지를 만들어가지고, 위에서 금천청 이런 데서 물이 이제 오염된 물이 들어오면은, 그 생태 습지에서 1차적으로 한번 싹 걸러줘요. 그래가지고 습지를 또 대규모로 두세 군데를 또 만들었죠.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또 하고, 그 다음 최종적으로는 또 뭐까지 했냐면은, 물은 고여있으면 썩는다. 그래서 물이 계속 순환될 수 있도록 팔당으로부터 온수를 갖다 공급을 받아, 온수를. 매년 2억 원씩 주고, 온수를 공급해가지고, 옛날에는 한 5월달, 6월달 농복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밑에 그 수원 쪽에서 이 농사님들, 그분들한테 이제 그 물 대줘야 되니까 바닥이 낮아요, 낮아. 이 백운온천은 7m인데 평균, 여기는 뭐 한 2m 정도, 1.5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싹 바닥에 들어가면 막 아주 그냥 뭐 민낯에 보는 것처럼 지져버렸는데, 그것도 이 온수를 계속 이제 물이 30만 평 규모, 150만 평인데 30만 평 규모의 물이 찰랑찰랑 차면서 진짜 호수같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했더니, 처음에 제가 환경 전문가들한테 백운온수가 몇 등급이냐면은 3등급이에요, 3등급. 근데 백운온수에 가까운 3등급을 만들겠다라고 하니까는 그 환경 이제 수질 전문가들이 그냥 웃더라고. 시장이 아무것도 모르면은 무식하면 용납하다고. 근데 절대 안 될 겁니다. 근데 제가 몇 년 사이에 지금 3등급에 가까운 4등급이에요. 그렇게 수질 개선을 해버렸고, 녹조도 계속 녹조 막 이 미생물 뿌려가지고 녹조도 작목도 막 하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환경부하고 이 생태적으로 정말 수질 개선 잘한 생태를 잘 보고를 만드는 대표적으로 성공한 케이스 왕송수 해가지고 환경부에서 뭐 세미나라고 우리 공무원들 불러다가 발표를 하면 그랬다 하더라고요. 네. 그런 정도로 해가지고 거기를 왕송수를 했고, 그 다음에 레일바이크를 막 반대 엄청 했는데 그거 다 국보고 몇 년 만에 해가지고 레일바이크 해가지고 레일바이크 통해가지고 인지도가 엄청 올라가는 거예요. 의왕시 인지도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 왕송수, 우리 시민도 몰랐던 왕송수 인지도도 올라가고, 그리고 옆에다가 그 짚라인도 만들고, 캠핑장도 만들고, 그 다음에 요즘 놀이시설도 만들고, 그 옆에 또 왕송수 공원이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그거 다 하고, 해가지고 왕송수가 유명한 이 호수가 됐어요. 그 다음 백운호수 옆에다가 또 상태통방도 다 만들어주고, 그리고 무빙공원 만들어주고, 지금 해수지 복구사가 계속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백운호수가 더 이렇게, 지금도 좋지만 지금보다도 2단계, 3단계 더 이 좋은 호수 공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왕시는 2개의 호수가 있는 아름다운 도시. 다 뭐 산도 많고 하천도 많고 하지만은 대표적으로 브랜드 2개의 호수가 있는 아름다운 수도권의 도시. 그걸 해가지고 그게 이제 제 전략이 맞아 이제 떨어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백운호수 인지도도 엄청 좋아지고 백운호수 변에 100원밀리 만들었잖아요. 4,000세대 이상에. 그럼 뭐 친환경 주거단지 만들었고 그 옆에 타임밸런스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도 유치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일대가 굉장히 더 고급화되고 제 전략은 우리 의왕시 브랜드는 2개의 호수가 있는 도시, 아름다운 도시 그걸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이상으로 기자간담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시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